안녕하세요. 오늘은 톰의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톰의 함수는 어떻게 정의되는 함수이냐면 정역이 닫힌 구간 0, 1이고 실수로 가는 함수입니다. 얘는 어떻게 사성이 되냐면 유리수일 때랑 무리수일 때랑 달라지는데 x가 유리수일 때 이때 n분의 m, 얘는 기하분수예요. 이때 함수값은 분모만 살아남아서 n분의 1로 사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x가 0이거나 무리수일 때는 함수값을 0으로 정의해 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정의된 함수는 결론이 뭐냐면 모든 무리수에서 연속이 되고요. 그리고 모든 유리수에서는 불연속이 됩니다. 0에서도 사실 연속이 돼요. 그러면 왜 그런지 한번 보여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전에 이 함수가 왜 중요한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이 톰의 함수는 지금 6의 닫힌 구간에서 정의가 됐잖아요. 그리고 함수값도 사실 얘는 0이고 얘는 절대 1을 넘어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얘도 사실 6의 함수예요. 근데 불연속점이 가상계 있네요. 그쵸? 셀 수 있을 만큼 무한집합인 거죠. 가상계 있으면 얘는 사실 리만 적분이 가능합니다. 리만 적분이 가능하니까 이 함수에 대해서 0에서 1까지 함수 fx를 적분해 줄 수가 있고 적분값이 존재한다는 것은 상적분, 하적분이 같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하적분을 했을 때도 값이 같아야 됩니다. 하적분을 하면 이 값이 0이라는 걸 이제 뒤에 적분 파트 가서 배우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시가 이렇게 리만 적분 파트에 넘어가서 좀 의미를 또 한번 가지게 됩니다. 우선 예를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유리수에서 불연속이다 라는 걸 보이려고 해요. x가 n분의 m이라고 하죠. 얘는 당연히 기하분수라고 할 거고 그러면 함수값이 어디로 대응이 되죠? n분의 1로 대응이 되죠. 지금 x가 n분의 m일 때 불연속임을 보여야 되는데 모든 유리수에 대해서 불연속임을 보이는 건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간접 증명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suppose that x 이꼴 n분의 m에서 연속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연속이면 이 x로 수렴하는 임의의 수열에 대해서 한번 적어볼게요. 모든 임의의 수열에 대해서 뭘 만족하는? 리미트 xn을 했을 때 x로 가는 임의의 수열에 의해서 뭐가 성립해야 되죠? 그쵸? 리미트 fxn이 fx가 되어야 돼요. 이 값이 n분의 1이죠. 그러면 x로 수렴하는 임의의 수열이기 때문에 무리수열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무리수의 조밀성에 의해서 어떤 무리수열이 존재하는데 뭘 만족하는? 리미트 sn이 x로 수렴하는 무리수열을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뭐에 의해서? 무리수의 조밀성에 의해서. 그러면 이 리미트 fxn의 값은 n분의 1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얘는 무리수열이잖아요. 무리수열에서 함수값은 항상 0이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얘는 그냥 리미트 0이 되고 극한값이 0이 됩니다. 그럼 n분의 1이 절대로 될 수가 없죠. n은 0이 아니니까. 그래서 얘는 모순이 생깁니다. 따라서 n분의 m 유리수인 점에서 얘는 불연속이 돼요. 그러면 이제 0에서 연속임을 한번 보여보도록 할게요. f는 x 이꼴 0에서 연속이다. 그러니까 연속임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주장하는 내용은 뭐죠? 정의에 의하면 for any epsilon 양수인 epsilon에 대해서 임의의 델타가 존재하는데 뭘 만족하는? 그쵸? x가 델타보다 작으면 절대값 x가 델타보다 작으면 절대값 fx가 epsilon보다 작아지는. 근데 모든 x, 이 x는 p분의 q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게요. 뭘 만족하는? x가 델타보다 작은 모든 x에 대해서 사실 fx 값은 사실 지금 우리가 보이려고 하는 게 바로 이거죠.
그쵸? 근데 이 fx 값은 뭐랑 같죠? 그쵸? p분의 1로 같죠? 근데 얘는 x가 p분의 q이기 때문에 절대값 p분의 q보다 얘가 더 작죠. 그러니까 이런 부등호 관계가 성립하고 얘가 델타보다 작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처음부터 델타를 엡실론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엡실론을 델타라고 잡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엡실론이 돼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치에 수렴을 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F는 무리수 A에서 연속임을 보여볼 건데, 이걸 정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임의의 델타가 존재하는데 뭘 만족하는 절대값 x-a가 델타보다 작으면 절대값 fx-fa가 엡실론보다 작아진다. 근데 이 a는 무리수라고 했기 때문에 무리수에서 함수값은 모두 다 0이라고 했었죠. 때문에 얘는 그냥 0이 돼서 이 말이랑 같은 말은 절대값 fx 얘가 엡실론보다 작아진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보이겠느냐, 이게 바로 문제인 거죠. 근데 절대값 fx 입장에서 좀 보면 얘가 함수값이 0이거나 그쵸? 0이거나 아니면 이 범위에서 x값이 예를 들어 p분의 q 라는 형태를 지녔다고 하면 이 fx 값은 p분의 1을 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사실 p분의 1이죠. 그러니까 x가 무리수일 때는 어차피 함수값이 0일 거고, 그러니까 엡실론보다 작아짐은 명확하니까 신경 쓰지 말고 x가 유리수일 땐을 살펴보면 이 범위 안에서 x가 이런 꼴을 가졌다고 한다면 fx 값은 p분의 1일 거고 얘가 지금 엡실론보다 작아지겠냐 하는 문제인 거죠. 근데 p분의 1이 엡실론보다 작아진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중간에 뭘 끼워 넣을 거냐면 얘가 n분의 1보다 작아진다라는 걸 끼워 넣을 거예요. 그리고 n분의 1이 엡실론보다 작아진다. 얘는 그냥 쉽게 아르키메데스 정리를 써서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한번 주장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쉽지는 않은데 증명 내용이 조금 복잡해요. 집합 A를 다음과 같이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P분의 Q. 얘네들은 당연히 범위가 요 안에 있는 애들이고 얘는 기하 분수입니다. 이때 이 P의 범위를 1부터 n까지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요 안에 어떤 애들이 있다는 거죠? 일단 1이 있을 거고요. 2분의 1도 있을 거고요. 3분의 1도 있을 거고 3분의 2도 있을 거고 4분의 1, 4분의 2는 그냥 2분의 1이니까 4분의 3 쭉쭉쭉쭉 해서 n분의 1 그리고 좀 더 나가서 n분의 n-1 이런 애들이 들어간다. 그쵸? 근데 델타를 2분의 1은 확실히 더 작아지기 위해서 그냥 2분의 1이라는 숫자를 넣었어요. 경계에 걸쳐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니멈 뭘로 잡을 거냐면 P분의 Q 마이너스 A 얘네들보다 이 거리보다 더 작게 미니멈하게 넣을 겁니다. 근데 이 P분의 Q는 어디에 있는 원소냐면 집합 A에 있는 원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A가 있고 지금 델타만큼 팔을 벌렸어요. 그쵸? 그리고 A랑 PQ 사이의 거리가 여러 개 있을 텐데 유한 개 있을 텐데 그것들보다 작고 거기 2분의 1을 했으니까 더 작아지게 델타 값을 설정한 거죠. 그러니까 델타 값을 이렇게 설정한 델타 값으로 팔을 벌렸다고 하면 요 안에 P분의 Q 집합 A의 원소 P분의 Q가 있을 수 있을까요? 들어갈 수가 없겠죠? 맞죠? A랑 P분의 Q 사이의 거리들보다 더 작게 팔을 벌렸기 때문에 이런 원소는 집합 A의 원소는 이 범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아가서 x-a 얘가 델타보다 작아졌다. x가 이런 범위에 있다고 한다면 이 x는 집합 A에 있는 원소는 아니겠죠? 맞나요? 그럼 집합 A에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x도 결국에는 P분의 Q 이런 형태로 생겼을 텐데 이 P가 n보다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n보다 작았으면 이 집합 A에
들어갔겠죠. n보다 작은 애들은 이미 포함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x가 a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 x의 분모의 수가 n보다 크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절대값 fx 마이너스 fa인데 어차피 0이니까 얘는 생략하고 그냥 절대값 fx라고 하면 얘는 사실 p분의 1이고 이 p분의 1은 n분의 1을 넘지 않겠죠. 근데 아르키메데스 정리를 시작할 때 써줬더라면 모든 엡실론에 대해 아르키메데스 정리에 의해 엡실론보다 작아지는 n분의 1이 존재한다. 얘를 맨 처음에 설정해주고 나면 이 n분의 1은 엡실론보다 작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n을 먼저 설정한 뒤에 그 n을 기준으로 집합 A를 만들고 이 집합 A 원소를 가지고 델타를 설정을 하고 이 델타를 설정을 하고 이 값들보다 미니멈하게 델타를 잡아서 집합 A의 원소가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게 한 다음에 이 p분의 1이 n보다 커지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값 fx가 p분의 1이 되고 얘가 n분의 1보다 작아지고 얘는 아르키메데스의 정리에 의해서 엡실론보다 작아지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무리수 A에서 연속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